묶어서 분류하는 방법을 단어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쵸? 어떤 단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어떤 단어는 변한다. 형기의 라고 해서 형태, 기능, 의미. 여러분 안녕, 햄플쌤이에요. 오늘은 품사 같이 배워볼게요. 네, 오늘은 단어의 분류 중에서도 품사에 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합성어와 파생어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그렇게 만든 단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김밥 만드는 법, 김치찌개 만드는 법, 파스타 만드는 법, 피자를 만드는 법,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그렇게 만든 음식을 공통된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끼리 묶어서 분류하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치찌개와 김밥은 한식으로 묶을 수 있고 파스타와 피자는 양식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은 여러 가지 단어를 어떠한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와서 묶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품사 관련한 거 이렇게 적어보면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이 품사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품사는 단어를 공통된 성질끼리 모아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분류해 놓은 것. 단어를 공통된 성질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이 봐볼게요. 하늘, 피자, 먹다, 걷다 이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각각 하나씩 다 단어인 거죠. 그쵸? 근데 이 단어를 만약 한번 묶어보세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세요 하면 우리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공통된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끼리 분류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는 것이요. 이따가 우리 배우겠지만 이 하늘과 피자는 누구 혹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사로 묶을 수 있는 거고 걷다, 먹다는 이제 서술 기능,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를 우리 품사를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품사를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지 그것도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예시들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 분류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품사의 분류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형태, 기능, 의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태, 기능, 의미라는 이 세 가지 분류 기준으로 단어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몇십만 개가 되는 그런 단어를 구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품사로 9가지 품사로 구분을 하게 돼요.
먼저 이 첫 번째 분류 기준인 형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분류 기준을 적어볼게요. 형태. 이 형태에 관한 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변어와 가변어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불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가변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 즉 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단어긴 단어인데 어떤 단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어떤 단어는 변한다, 즉 활용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예시 남겨둘까요? 다시 그 예시 좀 불러올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하늘도 적었고 피자도 적었고 걷다, 또 뭐 있었죠? 여러분? 걷다, 왜 생각이 안 나지? 먹다. 그쵸. 네, 이렇게 우리 4개를 적었었어요. 그쵸? 근데 이걸 잘 보면 어떤 거는 변하고 어떤 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변하고 어떤 게 변하지 않을까요? 봐봐요. 하늘과 피자는 변하지 않아요. 하늘, 피자 그대로 있어. 근데 이 걷다와 먹다는 변하게 됩니다. 가변어예요. 왜 가변어인지 같이 볼게요. 이 걷다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걷고, 걸으니, 걸을까? 이렇게 등등등등. 이렇게 뒤에 우리 뒤에 용언을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뒤에 이 어미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바뀌는 걸 활용한다라고 해. 걷다, 걷고, 걸으니, 걸을까, 걷니, 뭐 이렇게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걷다뿐만이 아니라 먹다도 마찬가지죠. 먹고, 먹을까, 먹을래, 뭐 이런 거 등등등. 먹니,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즉 불변, 가변으로도 먼저 첫 번째로 형태를, 이 단어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분류 기준을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형태, 기능,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기능, 그쵸? 이 기능은 문장에서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지를 통해 이 단어를 분류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1번 형태로 구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번 예시문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건 지워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다 필기하고 계시죠? 필기도 하시고요. 네. 아니면 또 이제 영상 강의의 장점이 뭐예요? 이렇게 잠깐 멈출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 관련한 예시도 한번 적어볼게요. 우와, 저 하늘이 매우 푸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 문장을 한번 기능에 따라서 구분해 볼 거예요. 이 문장에 있는 단어를. 먼저 이 단어를 분류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단어가 있는지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단어 할 때 배웠어요. 뭘 배웠냐고요? 어떤 것이 단어인지에 대해서 배웠어. 한번 이 문장을 단어로 쪼개볼게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형태소로 쪼개는 게 아니라 단어로 쪼개는 거예요. 단어는 어떻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같이 볼게. 일단 단어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띄어쓰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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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이 띄어쓰기를 따라 단어를 먼저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쵸? 저 우와, 저 하늘이 매우 푸르다. 이렇게 단어를 구분해 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응? 와, 이 문장은 단어가 5개인 문장이에요. 괜찮을까요? 맞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뭘까요? 단어 1개가 더 있어요. 뭘까? 그치,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단어인데 단어는 쉽게 띄어쓰기 단위로 나눌 수 있어.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조사라는 애가 있다 그랬어요. 이 조사는 붙여 쓰지만, 즉 띄어쓰기를 안 하지만 쉽게 그 단어와 붙어 쓰인 말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문장에서 조사는 어디 있을까요? 조사? 저기 채연이랑 붙어 있네요. 그쵸? 요 하늘이랑 붙어 있는 이가 바로 조사죠. 그쵸? 그래서 이까지 단어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은 총 6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6개 단어를 어떠한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같이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기능으로 구분하는 품사는 총 5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 5개로. 조금 더 해볼까요? 둘, 셋, 넷. 네. 첫 번째로 한번 다 적어볼게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크게 5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각각 이 기능을 가진 요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면 쉽게 얘네들을 이 단어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같이 먼저 볼게요. 체언부터 볼게요. 이 체언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누구 혹은 무엇을 관련해서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 볼게요. 이 문장에서 누구, 무엇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그쵸? 이 하늘이 바로 체언입니다. 그쵸? 아까 적었던 피자, 이것도 체언이죠. 그쵸?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식언 볼게요. 이 수식언, 말 자체로 수식, 즉 꾸며준다라는 거야. 꾸밈을 하는 친구라는 거죠. 꾸며줌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꾸며주는 애는 누굴까요? 잘 볼까? 2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있을까? 일단 하늘이긴 하늘인데 저 하늘이라고 하늘을 꾸며주는 이 저라는 수식언이 있고, 또 푸르긴 푸른데 매우 푸르다라고 하는 이 매우라는 수식언이 있죠. 그렇죠? 괜찮아요? 이 말의 기능의 역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체언, 몸체, 그렇죠? 그 누군지, 무엇인지, 어떤 몸을 가졌는지 그런 거 나타내고, 수식언, 어떤 꾸며주는 애는 누군지, 그렇죠? 관계언, 이거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관계언은 조사, 이가 있어요. 조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언을 적어야죠. 아직 기능과 관련한 분류니까. 이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는데 이따가 우리 의미할 때 할 거예요.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떠한 관계 맺음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정해주는 애야. 이 문장에서 이 하늘이 주어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주어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 해서 그런 관계를 설정해주는 이 조사 이가 바로 이 관계연입니다. 괜찮아요? 이 관계연에는 조사 하나가 있어요. 조사. 이따가 더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볼게요. 이 독립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독립언, 혼자 쓰여요. 그렇죠? 독립성을 갖습니다. 독립함? 독립성? 네. 우리 예문에서 혼자 쓰이고 있는 친구가 뭐가 있죠? 바로 이 우아라는 게 있죠. 우아하고 콤마 있잖아. 그쵸? 우아 이거는 홀로 쓰이고 있어요. 저 하늘이 매우 푸르다. 우와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쵸? 홀로 따로 띄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용언이라는 것은 활용하는 거라는 뜻이야. 우리 첫 번째 분류 기준 할 때 불변어, 가변어 이렇게 불변, 가변으로 구분했죠. 그쵸? 얘는 변하지 않는 거, 얘는 변하는 거. 바로 이 용언이 가변어에 속합니다. 활용함. 여기서는 이 용언, 즉 활용하는 애는 푸르다라는 서술어가 있죠. 용언. 그렇죠? 이렇게 기능과 관련해서는 크게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분류 기준인 의미로 단어를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의미를 통해 우리는 단어를 총 9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품사라고 했었죠. 한번 이 9가지를 한번 먼저 쭉 여기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이렇게 단어를 의미를 분류 기준으로 총 9가지로 구분해서 적어봤어요. 이 의미는 어휘적 의미는 아니고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이 명사부터 같이 볼게요. 이 명사는 사물 혹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명사는 그런 명사를 대신해주는 애죠. 그리고 이 수사라는 거는 수량 혹은 순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우리는 체언이라고 해요. 이 체언, 우리 앞에서 배웠죠? 기능할 때 누구 혹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단어들이죠. 그럼 이제 관형사, 부사도 같이 볼게요. 이 관형사라는 것은 수식하는 애야. 수식하는데 어떤 애를 수식하냐면 바로 바로 앞에서 했던 이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 바로 관형사입니다. 계속 이론적인 것만 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예문을 통해 계속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애. 부사도 수식을 하는 애요. 근데 수식을 하긴 하는데 체언이 아닌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이나 혹은 문장 전체나 혹은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런 부사를 꾸며주는 친구입니다. 즉 체언 빼고 대부분을 꾸며주는 애를 부사라고 하죠. 그럼 이 관형사와 부사는 결국 둘 다 수식하는 애니까 또 수식언이라고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쵸? 이제 그 다음 거 같이 볼게요. 조사. 이 조사는
우리 아까 예문할 때도 봤었죠. 이 관계연, 그쵸? 이 조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연이라고 해요. 이 문장에서는 이 하늘이 주어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주격조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목적격 조사 을를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부사격 조사 에게 막 이런 것도 있죠. 감탄사 볼게요. 이 감탄사라는 거는 우와 이런 거 할 때 이것도 감탄사죠. 그쵸? 홀로 쓰일 수 있어요. 놀라거나 혹은 어머 이런 것도 감탄사고, 우와 막 이렇게 이것도 감탄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부를 때 영수야, 영희야, 야 막 이런 것도 감탄사죠. 그쵸? 감탄사는 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독립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사, 형용사. 이 동사라는 것은 동작, 즉 움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고, 형용사라는 것은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동사와 형용사는 둘 다 서술어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쵸, 용언이 활용하긴 하는데 이 기능으로 나타내면 서술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형태 할 때 우리 가변 이제 활용한다 했으니까 서술 기능으로 용언을 나눌 수 있다라고 적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미로는 총 9가지 품사로 구분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쪽 이렇게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구분하는, 즉 이 5개로 구분하는 것은 즉 뭐라 그랬어요? 기능으로 구분하는 거랬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제일 첫 번째 했던 이 형태로 구분하는 거는 불변어, 가변어로 구분하는 데 있죠. 요것도 이 9가지 품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 이 가변어는 용언만 가변어니까, 용언만 변하니까 나머지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어는 다 불변어. 그쵸? 그리고 용언만 가변어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그쵸? 우리 앞서 배웠던 걸 한 번 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변어, 가변어로 나누는 거는 형태로 나누는 거고, 그쵸? 즉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분류 기준을 크게 3가지로 형태, 기능,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형태는 먼저 불변어, 가변어로 구분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품사와 변하는 품사로,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누구 무엇을 나타내는 체언인지, 수식하는 수식언인지,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인지, 홀로 쓰일 수 있는 독립언인지, 서술 기능하는 용언인지, 이렇게 총 5가지로 기능 구분할 수 있고, 마지막 의미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총 9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참고로 이 품사의 분류 기준이 잘 외워지지 않을 때 이러한 암기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예전에 같은 반인 남자인 친구의 이름이 형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이 품사는 바로 형기의 품사지. 이렇게 외웠거든요. 앞글자를 따서 형태, 기능, 의미를 형기의 품사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면 여러분도 한번 이 방법을 써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예문 한 가지만 같이 적고, 이 예문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각각 어떠한 품사로 나누어 수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문을 여기에 적어봤어요. 사실 한 줄로 쭉
적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칠판에 공간이 부족해서 두 줄로 좀 나누어서 적었습니다. 양해 부탁해요. 네, 여러분 노트에는 한 줄로 쭉 이렇게 적어두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 문장 예문 같이 품사로 구분을 해볼게요. 이 품사로 구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단어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그쵸? 우리 아까 우와 저 하늘은 매우 푸르다처럼 먼저 이 문장을 단어로 한번 쪼개볼게요. 일단 이 단어 쪼개는 방법은 띄어쓰기 단위로 먼저 구분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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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먼저 띄어쓰기 단위로 단어를 구분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랬죠. 그쵸? 주의해야 될 것은 조사. 조사도 단어라 그랬어요. 왜냐면 붙어 쓰인 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분리성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있는 조사는 무엇일까? 보니까 영호 가 할 때 이 주격 조사인 가, 우리에게 할 때 그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인 에게, 또 신발을 할 때 이 을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도 조사인 거죠. 그래서 총 몇 개의 단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단어를 구분했으니까 이 단어가 각각 어떠한 품사를 지니고 있는지 이제 적어줘야 되겠죠.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이 의미에서 앞에 있는 것부터 쭉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이제 먼저 명사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명사. 명사. 사물 혹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혹시 있나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어딨죠? 일단 영호가 뭐예요? 그쵸? 그쵸? 사람의 이름 나타내는 단어. 그쵸? 영호. 또 있어요. 이번에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신발이 보이네요. 신발도 명사. 또 있나요? 없어요. 혹 어떤 친구는 우리 이거 명사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명사랑 비슷하지만 명사는 아니에요. 바로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이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형과 관련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구분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다음번 강의에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이 9가지 품사로 구분하는 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말. 일단 이 문장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사와 관련한 거는 없네요. 관형사. 이 관형사는 꾸며주는 애라 그랬어요. 근데 체언을 꾸며주는 애랬죠. 보니까 이 체언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인 건데 이걸 꾸며주는 애는 바로 이 새가 있겠죠. 이 새가 바로 관형사겠다. 참고로 이 새, 그 짹짹짹짹 이렇게 날아다니는 동물 새 아니에요. 새로운 신발, 새것 할 때 그 새를 나타내는 관형사입니다. 네. 혹시 착각하실까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이 부사라는 것은 체언이 아닌 다른 것을 꾸며주는 애랬어. 그쵸? 뭐가 있을까요? 아주와 많이가 보이네요. 그쵸? 주긴 주었어. 근데 많이 주었어. 이것도 수식해주는, 서술을 수식해주는 부사고요. 또 아주도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체언이 아닌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게 부사라고 했으니까 부사가 부사를 꾸며줘도 부사예요. 부사가 부사를 꾸며줘도 부사. 그쵸? 부사를 꾸며줘도 부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둘 다 부사다. 부사는 자기 자신도 꾸며줄 수 있게 된다. 네, 조사 볼게요. 조사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랬죠. 그쵸? 가는 영호가 주어로서의 역할, 주격 조사로서 주어로서의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조사고요. 또 에게라는 것은 부사로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죠. 조사고, 이 조사와 관련한 것도 그 뒤에 하나씩 자세하게 더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만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을을이라는 것은 이 신발의 목적격, 그러니까 목적어로서의 관계를 맺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조사인 거고. 그 다음 감탄사 볼게요. 감탄사.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우와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어머가 이제 감탄사죠. 네. 홀로 쓸 수도 있고 막 놀람, 부름 이런 거 다 감탄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사 형용사가 있는지 볼게요. 이제 하나 남은 거 있죠. 주다, 주었어. 이거는 바로 동사에 해당하죠. 어떠한 움직임 혹은 동작을 나타내는 거야. 주는 동작, 그쵸? 이 주었다, 주다라는 이 동사는 용언, 즉 가변어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쵸? 주었고, 주었으니, 주었을까? 이렇게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오늘은 단어를 분류하는 것인 품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품사는 분류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형기의라고 해서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세 가지 분류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몇몇 친구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첫 번째 분류 기준인 형태에서요. 가변어, 불변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 가변어에서요. 가변어는 용언만, 즉 동사 형용사만 있다라고 했는데 동사 형용사가 아닌데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다라는 조사 말이요. 이다라는 조사는 이고, 이니까, 이니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건 뭐죠?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이다는 조사이지만 변합니다. 체험과 붙어 쓰이지만 동사, 형용사처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서술격 조사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로 인정을 해주고요. 근데 이러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하나씩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을 배울 때 더 자세하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누구나 다 처음은 어렵죠. 이렇게 오늘 배운 용어들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 너무 익숙하지 않다, 어렵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자꾸 보다 보고 또 복습하다 보면 언젠간 익숙해지고 또 이해가 되고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다음번 강의 우리 체언에 관해서 배울 때 다시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